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도 결국 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 자식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오롯이 시댁 식구들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남편에게서 저희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시댁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이는 시댁에는 부려먹기 좋은 호구 같은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저와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기적인 나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5년이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남편을 보면 가슴 아프게 느껴지며 저는 결혼해서 그이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며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제 생각은 큰 오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시댁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병적인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극도로 심했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 전부터 같이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족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부모님께서 시아주버니께 물려주셔서 같이 하게 된 것이지만 말이에요. 사업도 꽤 잘 되는 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나중에 늙어 병들게 되면 본인들은 모시며 돌볼 사람은 시아주버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시아주버니와 남편과의 차별이 어릴 적부터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인지 시아주버니와 다르게 알아서 공부하며 대학도 변변치 못한 곳을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받은 티끌만한 재산조차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모든 걸 물려받은 시아주버니네와는 다르게요. 그래서 저희와 시아주버니네가 사는 형편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제대로 비교하자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저희 쪽이 많이 모자란 형편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같은 자식인데도 차별하며 키운 시부모님께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 말을 전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그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무시를 당한 걸까요? 시부모님은 자식이 2명밖에 없는데도 저희는 시댁을 찾아가도 늘 찬밥 신세에다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제 친정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는데 눈치를 주던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 더욱 구박하며 무시하셨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과 함께 저와 저희 친정집을 무시하며 욕을 했습니다. 예, 너희 친정집에서 이번에 농사가 잘 되었다면서 사과 한 박스를 부쳐오셨더구나? 어머니 잘 받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사과 농사가 잘 되었다면서 가장 좋은 거로 골라서 보내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맛있긴 뭐가 맛있니? 촌에서 농사 지은 사과가 다 거기서 거기지. 게다가 보낼 거면 우리 첫째네 것도 같이 보내지. 사과 한 박스만 보내면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너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나이를 드셨는데도 생각을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니? 그러면 너라도 잘 챙겼어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여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참 생각이 짧으시다. 이왕 보낼 거면 형님네 것도 같이 보내지.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다고 한 박스만 보내. 다음부터는 형님네 것까지 잘 챙겨서 보내라고 해. 다른 농사 지은 것도 같이 보내라고 말하고. 당신이라도 우리 부모님이랑 형네 잘 챙기란 말이야. 알겠어? 정말 저희 친정집과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시부모님 챙겨드린다고 철마다 수확하는 곡식이며 과일이며 보내드리는 건데 항상 들려오는 답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평이나 요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아쉬운지 아내인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기 바빴던 것입니다. 잘 보이려 갖은 애를 쓰면서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시부모님은 종처럼 부려먹으며 이용하기만 하려 했습니다. 집안 술이며 퇴근하는 남편을 불려 본인과 형님네 장을 보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말에는 시댁 식구 여행 갈 때 운전기사까지 시키는 것이었어요. 저와 저희 아이들은 쏙 빼놓고 시아주버니네만 불러 여행을 하며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시댁 식구들 짐을 들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며 맛집을 찾아 식당 예약을 잡는 것까지. 그런데도 남편은 시댁 식구를 챙겨야 한다며 집에 붙어 있지 않은 통에 남편이 내 남편이 맞는지 아이들 아빠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시댁이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시댁 식구들이랑 평생 살지. 왜 저와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부모와 가족들 정이 그리우면 저럴까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에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것이란 생각에 제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참고 넘어간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들도 있고 안 살 것도 아닌데 바뀌지도 않을 사람과 싸우면 뭐하나. 괜한 곳에 힘 빼지 말자. 조금 체념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찌되었든 내가 선택한 세상에 하나뿐인 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포기했다고 하지만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 남편이 시댁에 하는 반의 반만큼이라도 저희 친정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저는 그렇다지만 아빠의 정이 그리울 아이들에게 조금은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부부에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날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에도 남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아빠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러다 잘못되시면 어떡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는 당신이 말 좀 잘해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생일인데 감히 지금 자리를 비우겠다고? 괜한 소리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있어. 그깟 노인네 다친 게 무슨 대수라고. 그리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사람 명절이 얼마나 즐긴데. 장인어른 그 나이에 농사 지을 정도로 팔팔하신 분인데 뭐 잘못되실까? 잘 보면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던데 무슨 걱정이야? 지금 아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러면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난 우리 아빠 챙기러 병원 가야겠으니까. 아이들 시댁 오면 큰 집 아이들이랑 비교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주눅드는 거 알지? 시부모님만 챙기지 말고 아빠인 당신이 알아서 아이들 살피면서 잘 챙겨주고. 아이들 챙기면서 내가 어떻게 엄마 생일까지 챙겨. 당신 없으면 내가 아이들 봐야 해서 엄마 제대로 못 챙겨드린다고. 1년에 한 번뿐인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정 가야겠으면 당신이 아이들 챙겨서 가. 나 귀찮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시어머님 생일날 당신 아빠 교통사고 났다면 꼭 가야 하는 거냐고. 장인어른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사고가 나셔서. 노인네가 정말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하네. 할 말이 많았지만 전 교통사고 난 아빠에게 급히 가봐야 했기에 더는 남편과 실랑이 할 시간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후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라도 좀 드리라는 저의 닥달에도 남편은 콧방귀를 끼우며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라고요. 병문안을 가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저 몰래 카드를 긁어 시어머니에게 모피코트를 생일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당신 우리 집 형편에 모피코트가 맞는다고 생각해?
아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내가 적어도 좋으니 자식된 도리로 다만 몇 푼이라도 병원비 보태드리자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우리 집 형편에 그럴 돈이 어디 있냐면서 장인어른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지? 우리 엄마는 생일이었잖아. 아들이 있어서 좋은 게 뭐겠어. 이럴 때 있어서 좋은 게 아들이라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보너스도 나오고 내가 다 해드릴 만한 하니까 해드린 거야. 그리고 내가 벌어 내 돈으로 엄마 사드린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아쉬우면 당신이 벌어서 장인어른 병원비 해드리던지.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제가 정말 결혼을 잘 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당장 갈라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잘 사는 시댁에는 시부모님 용돈까지 하라며 없는 형편에 매달 생활비까지 보태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어쩌다 한번 용돈을 드리는 것도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 때문에 눈치를 보며 겨우 몇 푼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생일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행동이 거기까지라면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애교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쳐 갔습니다. 시댁일에 눈이 뒤집힌 남편의 만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생일을 맞아 몇 년 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도 않는 아빠가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다는 말에 아이들은 들떠서 며칠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주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처럼 자신들도 아빠와 놀이공원에 놀러 간다며 신이 나 있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님 전화 한 통에 시댁으로 달려가는 남편의 모습은 아이들의 부푼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내며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시댁에 가겠다니. 첫째 생일날까지 꼭 이래야겠어? 내가 부탁했잖아. 이번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곁에 있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엄마가 시장 가서 살 물건이 있는데 무거워서 못 들 것 같다며 같이 가자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시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으신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아이들이야 나중에도 같이 지낼 시간도 많고 놀이공원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고. 겨우 놀이공원 가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또 짐꾼으로 부르신 거잖아. 당신은 왜 매일 이용만 당해? 좋은 일 있을 땐 어머니 형님네만 부르면서 꾸준히 시킬 때만 당신 부르는데 당신은 정말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겨우 놀이공원이라니. 당신이 겨우라고 말하는 그 놀이공원 지금껏 아이들이랑 몇 번이나 가봤어? 게다가 오늘은 아무 때가 아니고 첫째 우리 용준이 생일이라고. 뭐? 이용?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자식이 부모님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내가 형님보다 더 편하니까 나 부르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설마 당신 우리 엄마 질투하는 거야? 징그럽게? 징그럽다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더 징그러워. 알아? 아, 됐어. 난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놀이공원은 당신이 아이들이랑 가. 뭐라고 그러든 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남편이 떠나자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엎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우는 것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오늘 첫째 용준이 생일이라서요. 죄송한데 그이 오면 다시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 간다고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니? 네 부모님은 도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내가 얼마 전에 허리 삐어서 잘 못 움직이는 거 알면서 부모가 아파서 자식한테 좀 도와달라는데 그깟 애들 생일이 별거야? 너는 지금 네 시어머니 아픈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
천하했으면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라고 빈말이라도 걱정하는 척 묻는 게 아니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을 돌려보내라 말라.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이래서 없이 자란 것들이랑 상종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디서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나는 둘째 다시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애들이랑 놀이공원을 가든지 말든지 해라.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 생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 아이들도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안 좋은 거다. 더는 너같이 답답한 애랑 할 말 없으니 전화 끊는다. 저야말로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에게 도리어 묻고 싶었습니다. 손주 자식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거 안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당신의 둘째, 손주 자식들을 정말로 손주 자식들로 생각은 하시는 게 맞는지.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희 아빠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 어찌 안부 한 말씀, 친정집에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으신지요. 정말 저를 며느리라 저희 부모님을 사돈이라고 생각은 하시는지.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몹시도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모든 것을 뒤엎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180도 바뀐 태도로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 두 손주들 장난감까지 두 손에 가득 들고서. 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 서운하게 굴었지? 섭섭한 게 있다면 그만 마음 풀어라. 앞으로는 내가 잘하마. 그동안 우리 둘째랑 결혼해서 살아주느라 고생 많았다. 미안하고 고맙다. 저는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알아주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들이 단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시부모님께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저도 어머니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하지만 그도 잠시 시어머니의 행동이 바뀐 이유를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댁에는 사업적으로 큰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시아주버니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다 그 금액이 커져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회사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댁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시댁의 사업에 망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저희 집을 담보로 시댁에 돈을 빌려준 거였습니다. 저희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요.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저기 빌려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들이 남아있던 저희는 결국 또다시 이 돈 저 돈 돈을 빌려 월세 반지하 단칸방으로 겨우겨우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들은 시댁을 따라 덩달아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시댁이 좋다고 하지만 그이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먹여 살려야 할 처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자신의 처자식보다 시댁 식구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주자고 하자. 당신은 나이 들어서 쪽방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보면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 가지고 계신 거라고는 시골에 농사 지을 땅이랑 작은 집이 전부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왜 쪽방에 사셔? 그래도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전세자금 빌려서 형님네랑 빌라에 들어가 같이 살고 있잖아. 반지하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라고. 뭐야? 지금 당신 부모는 햇빛 잘 드는 단독주택 살면서 우리 부모님은 형네랑 뒤엉켜 고생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왜 돈이 없어? 가지고 계신 그 농사짓는 땅 파시면 될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우리 부모님 그 땅에서 농사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걸린 땅이야. 지금 당신 부모님들 좋은 곳에 이사시키자고 우리 엄마 아빠 굶어 죽으란 소리야?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어쩜 당신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똑같아. 시댁이 저렇게 힘들면 나라도 나서서 어떻게든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겠다. 정말 독하다, 독해. 하긴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무식한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를 들들 볶으며 친정에서 시댁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부모가 중요한 만큼 전 제 부모님이 중요했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여기며 그저 자기 부모만 챙기려는 그의 이기적인 모습은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장 돈 가지고 와. 당장 친정에서 돈 가지고 오라고. 내가 번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당신 그 정도도 못해? 돈 안 구해오면 당신이랑 이혼이야. 이혼이라고! 그렇게 제가 남편의 시달림에 점점 지쳐갈 무렵 친정엄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정말 괜찮은 거니? 최서방이 저번에 하도 힘들다고 해서 네 아빠랑 상의해서 5천만 원 최서방 계좌로 보내줬는데 잘 받은 거니? 너 신경 쓰일까 봐 연락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걱정돼서 전화해 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보내줬다니. 난 처음 듣는 소리야.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힘들다며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딸과 손주들이 월세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래도 지상에 있는 집이라도 얻어 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들은 차마 못 본 척 할 수 없었고 저 모르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으로 저희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시댁이 빌라 전셋집을 얻는데 보태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댁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들어갔다고 말했던 빌라 전셋집이 저희 친정 부모님 돈을 보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걱정해서 친정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시댁 전셋집 얻는데 줄 수가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나 괴롭히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더 빌려오라고 못 살게 굴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딸 내가 번 돈으로 그동안 편히 먹고 살게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전세금 전부 구해드리고 싶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해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시골 분들이라고 무식하다고 무시만 했지. 용돈이라도 한번 제대로 준 적 있어? 그리고 뭐? 내가 편히 살아? 당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껴가며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며 산 날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당신이 벌어준 돈, 그 돈 당신 돈만은 아니야.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나도 당신 회사 나가 있는 동안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동안 틈틈이 밖에 나가서 알바하면서 뼈 빠지게 일했어.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몇 주 동안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할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었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친정엄마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죄스러워 차마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운 저희 집 형편을 보고 걱정이 되셨는지 친정 부모님이 고심 끝에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내라며 그동안 노후 자금을 모아주셨던 돈을 보내오신 겁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큰 금액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 남편도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에 알렸고
그동안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며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과하며 감사하다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거였어.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서 당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도와주기 싫어서 없는 척 연기한 거였어.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며 재미있으셨대? 그래서 처가에서 우리 집 안 도와준 거야? 빌려줄 거면 진작 빌려주던가. 악독한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이 돈이었으면 부모님이랑 형네 하는 회사도 안 망할 수 있었고 아파트 쫓겨나와서 지금처럼 고생하며 살지도 않았어. 계속 편히 살 수 있었다고. 당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 망한 거라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고마워하기는커녕 개거품을 물고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면서요. 왜 시댁 사업 망한 게 우리 부모님 탓이야? 시아주버니가 회사 돈 마음대로 써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놓고 지금 누굴 원망하는 거야? 왜 가만히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부모님 탓을 하냐고. 그리고 어떻게 이 돈으로 시댁 사업에 빚을 막아? 그때 빚진 돈이 얼만데. 이 돈으로 메꿔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본인들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자식 도와준 우리 부모님께 당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전 정말로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도 남편이라 생각하며 아이들 아빠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레 찾아온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요. 아가야, 정말 고맙다. 고맙다뇨? 갑작스레 뭐가 고맙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 친정에서 우리 도와주라고 돈 보내줬다면서. 너희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너희들 도와줄 돈으로 우리 집 사라고 돈 보내줬다고 둘째가 말하더구나.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그래서 내가 살 아파트를 알아봤거든. 때마침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지 뭐니. 빌라 전세금이랑 너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준 돈 합치면 얼추 맞을 것 같다. 동네는 좀 후지지만 방도 여러 개고 넓어서 우리랑 첫째네 다 들어가 살 수 있겠더구나.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 걱정에 도와주려고 보낸 돈을 멋대로 시댁에 전부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 전세자금 할 거라고 5천만 원을 친정 부모님에게 뜯어낸 것도 모자라 더 큰 일을 벌이려고 한 것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준비해 놓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시어머니 찾아오셨어. 우리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 아파트 사드리겠다고 했다면서? 어, 당신도 들어서 아는구나. 정말 잘 되지 않았어? 마침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파트도 나왔고 당신이랑 나도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렇게라도 해드려야지. 이제 좀 진짜 자식 노릇 하는 것 같다니까. 형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혹시 누가 알아? 형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했으니 성공하면 우리한테 몇 배로 갚아줄지? 효도는 그동안 당신이 넘치다 못해 지나치도록 한 것 같은데? 당신 부모님 챙기느냐고 나랑 당신 자식들까지 전부 내팽개치고 살았잖아. 나한테까지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강요해서 나도 할 만큼 했고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김장김치를 해다 바치고 다 같이도 아니고 혼자 명절 음식까지 하면 종처럼 일해? 주위에 들어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 그러는 나 보며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병신에 호구냐고 묻더라. 너희 남편도 이혼 안 당하고 살려면 처자식한테나 신경 쓰고 정신 차리라고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뭐? 병신의 호구?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리고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나도 당신 김장할 때 우리 부모님 집 가서 명절 음식 할 때 옆에서 전부 도와줬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처가에서 보내준 돈으로 우리가 살 집 안 사고 우리 부모님 아파트 사주기로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정말 그런 거면
아무리 당신이라도 나 용서 못해. 우린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쪽방에서 사는 거 나는 절대 못 봐. 알겠어? 우리 잘난 부모님이 왜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당신 부모님보다 못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이 보내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나 알고 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안 입고 안 쓰고 하시면서 노자금하려고 평생을 힘들게 모으신 피 같은 돈이야. 늙으신 그 노인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든 농사 지으면서 땀과 피로 일생을 어렵게 모아 만든 돈이라고. 알겠어. 알았으니까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도 일단 내일 아파트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내일 나랑 은행 갈 준비하고, 처갓집에서 당신 통장으로 돈 보냈다며. 부모님이랑 형네 살 아파트 계약하면서 계약금 치르려면 당신 통장에서 돈 뽑아서 보내야 하잖아. 나도 내일 연차 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전에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피곤하니까 내일 부모님이랑 형네 살 아파트 계약금 치르고 와서 하자. 나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일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아니, 난 지금 말해야겠어. 왜냐하면 당신 부모님이 살 아파트 계약금 치르러 당신 혼자 가야 할 것 같거든.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우리 그만 갈라서자. 우리 이혼해. 뭐? 이, 이혼? 자기 부모만 부모인 줄 아는, 그리고 자기랑 사는 마누라랑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랑은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어차피 나랑 아이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당신은 당신 시댁 식구들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아이들 데리고 당분간 마포에 있는 큰언니네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이들은 이미 당신 오기 전에 언니네로 보냈어. 이혼 서류는 내가 도장 찍어서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 그리고 자기네 시댁 전셋집 해주려고 나 몰래 우리 부모님께 빌린 돈은 하루빨리 갚도록 하고, 아니면 나도 법적으로 걸어서 당신 월급 다 차압해버릴 테니까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 어디 처자식 빼놓고 당신 부모님이랑 시아주버니네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봐. 당신이 그걸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건데, 앞으로는 네 주제를 알고 효자 노릇해. 알겠어? 이미 저는 제 짐과 아이들 짐을 싸서 큰언니네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집에 저와 아이들의 짐이 비어 있다는 게 보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애걸하였죠. 하지만 남편의 본색을 전부 봐버린 저는 더는 그이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정말 아이들까지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갈라서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제 자식들을 못 지키니 저라도 지켜야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만 챙기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이 앞날까지 더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제 부모만 생각하며 챙길 줄 알았지, 아무리 처가라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며 이용 도구로만 보는 그런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음 달부터 저희 큰언니네 집까지 찾아와 바닥에 뒹굴며 난동까지 부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으니까 제발 아이들이랑 돌아와 주라. 당신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이 이상하고 무서워서 정말 못 살겠어. 당신이랑 아이들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엄마, 아빠 이상해. 아빠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엄마 괴롭히지 마. 매일 엄마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아빠 정말 나빴어.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리고 당신은 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봐와서 아는데 당신은 당신네 시댁 식구들만 있으면 되더라고.
집에서 제 처자식이 굶든 길거리에 나앉게 되든 당신은 당신 시댁만 잘 되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우리 세 식구한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당장 우리 언니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정말 잘할게. 정말 정말 잘할게. 그리고 처가에 찾아가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도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용서 빌게. 어? 제발. 이미 늦었어. 모르겠어? 난 우리 아이들 당신처럼 나이 들어서도 부모 사랑받고 싶어 안 달라서 가정 내팽개치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 당신도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커서 그렇게 됐으면서 어떻게 당신 자식한테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어? 내 아들들은 당신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이제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에이, 여보, 정말 나 버리지 마. 제발. 너희 부모님이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리고 시댁도 모두 우리 부모님 무시했지? 그리고 당신 시댁에서 나 무시당할 때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같이 나 욕하면서 무시했지? 당신 자식들이 큰 집 아이들이랑 비교당하며 시부모님한테 푸대접 당할 때 당신 정말 아무 느낌 안 들었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인 적이 없던 사람이야. 당신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남이었다고. 당신이 그동안 나와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라.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혼해 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제발 꺼지라고! 그래도 나가지 않고 버티던 남편은 큰언니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질질 집 밖으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추해도 그런 추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보이며 상처를 주더라고요. 진짜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뒷전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없으면 못 살겠다니요. 처자식을 버리고 시댁만 챙긴 남편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죠.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겠다고 한 건지 나중엔 안 되겠는지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까지 찾아와 저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며 간청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난리치는 통에 저는 법정 소송까지 갔고 이혼을 하는 마지막까지 끝끝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과 큰언니네 집에서 나와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햇빛 잘 드는 2층의 빌라집을 구매해 살게 되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였지만 저희 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저금해 두었어요.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보낼 생각까지 하면 저도 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하며 막막하던 차, 제가 파트타임으로 알바하고 있던 화장품 매장 사장님께서 저의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정직원 제의를 해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일하며 저희 집 사정도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해 알바를 관두느니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성실한 인재를 다른 곳에 뺏기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현재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혼 후 아이들이 더욱 밝아진 기분이라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이것저것 가보지 못한 곳으로 놀러 다니며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잔뜩 해주고 있습니다. 더는 시댁에 돈을 붙일 일이 없으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남편과 저와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데 남편은 그 후 회사는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폐인이 돼서 술에 절어 산다고 합니다.
이혼하게 된 것이 시댁 식구들 때문이라며 시댁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책임지라면서요. 그래서 시댁과의 사이도 틀어져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럴 거면 진작 제 자식 제처를 생각하며 챙기지. 왜 이제와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선택은 남편 본인이 한 거니까요. 나이만 들었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이겠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산 정이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여겨지더라고요. 반성하고 똑바로 살지는 못할 망정. 아직 남의 탓만 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살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 고생했던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제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며 느낀 것은 진짜 집안의 가장이라면 자신의 진짜 가족인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버리고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꾸려놓고 자신의 가정이 아닌 시댁만 챙기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애청자 가족분이 계시다면 나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내가 꾸린 가정과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남편분과 아내분을 만나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이들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생이 쉬운 일이 없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남편과 시댁 문제로 시달리며 살아서인지 제 삶과 아이들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지금의 삶에 저는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밝고 씩씩하게 잘 크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더욱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챙기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